네, 안녕하십니까. 프라임 초대석의 진행을 맡고 있는 김달련입니다. 오늘은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여당의 불모지인 경북에서 기초와 광역의회에 대거 진출에 성공한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허대만 위원장님을 모셨습니다. 허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우리 위원장님 지난 8월 12일에 도당 위원장에 선출되셨습니다. 네, 예. 벌써 내일 모레면 3개월이 다 돼 가는데요. 그동안 네. 소회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좀 해주시죠. 이제 3개월 동안 사무처를 새롭게 구성하고 또 여성위원회, 청년위원회, 노인위원회 같은 이런 상설위원회라고 하는데 이런 상설위원회 구성을 이제 다 마쳤습니다. 이제 이 일을 하기 위한 집행기구가 다 짜여진 셈인데요. 과거와는 다르게 이 사무처 구성이나 그 상설위원회 인선 과정에서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했는데 예상보다 굉장히 많은 당원들이 응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의외로 과거에는 뭐 상설위원장을 할 사람이 없어서 이 삼고초려를 해야 될 상황이었는데 굉장히 많이 응모를 했고 또 사무처 당직자 그 모집에는 뭐 당 내외에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서 뭐 면접하고 선발을 하는데 임명을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 그 과정에 그 3개월 동안 당원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서 민주당에 대한 우리 경북 도민들의 시각이 과거에 비해서 젊은 층들 중심으로 특히 많이 바뀌고 있구나 하는 그런 판단을 했고 이제야말로 이제 제대로 한번 민주당이 경북에서 활동할 수 있는 시기가 됐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대로 한번 해보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있고요. 네. 뭐 여당의 인기를 새롭게 얻고 계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일하기 위한 집행기구를 뭐 지난 3개월 동안 꾸리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앞으로 도당 위원장으로서 이 도당을 어떻게 이끌어 나가실지 이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해 주시죠. 뭐 과거에는 워낙 민주당 당세가 약했기 때문에 뭐 도당을 이끌어 가고 말고 또 도당에 또 걸어주는 도민들의 기대가 많지 않고 크지 않았기 때문에 뭐 큰 어려움이 없었는데 지금은 도민들의 기대가 굉장히 크다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당을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민주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겠고 또 그동안에 이 작은 당세였지만 이런저런 갈등이 많았습니다. 이런 갈등을 잘 해소하고 이 화합하는 민주당을 만들어야 할 숙제가 저한테 있고 또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60명의 선출직이 탄생을 했습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60명의 선출직 지방의원과 단체장들이 해당 지역에서 유능하구나 능력을 발휘하는 그런 이 경북도당이 될 수 있도록 잘 이끌고 또 단합하고 할 생각입니다. 이 화합하고 또 단결해서 유능한 경북도당, 민주당 경북도당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한번 이끌어가 보고 싶습니다. 네.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해서 60명이라는 우리 더불어민주당 출신 의원님들이 입성을 했습니다. 예. 예. 이에 대한 평가라고 해야 될까요? 아직 뭐 의원들의 활동에 대한 평가를 하기에는 이르지만 60명이나 선출직이 탄생했다는 것은 그동안 우리 경북 지역이나 대구 지역의 정치 지형을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평가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이제 그 운동장의 기울기가 많이 이제 평평해졌습니다. 이제 공정한 이 경쟁을 통해서 여러 정당이 도민들의 이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경쟁할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이 60명의 선출직 공직자들이 민주당 소속의 지역사회에서 보다 더 활발한 활동을 통해서 이 성과를 보여줄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런 준비를 하는 지난 100일이었다.
또 지방의회 초기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계획이 제대로 실현이 되어서 60명에 불과하지만 아직은 60명 이상의 이 성과를 내는 그런 민주당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그런 준비가 다 되고 있다 하는 평가를 합니다. 네, 이번에는 우리 위원장님 개인적인 걸 좀 물어보겠습니다. 최근 정의당과 함께 포스코 노조와 관련된 기자회견 예. 갖고 지역 이슈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목소리를 내시고, 그리고 영덕 태풍 피해 지역을 방문하신다든지 울릉도 독도를 다녀오신다든지 상당히 광폭적인 행보를 보이고 계십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일상적인 정치 활동이죠. 이렇게 과거에는 지역위원장으로서 지역 활동의 범위가 좀 좁았다면 도당을 책임지고 있다 보니까 활동의 범위, 지역적인 범위도 넓어지고 또 책임의 무게가 좀 더 높아졌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것일 뿐이고 일상적인 정치 활동입니다. 물론 이제 정당이라는 게 선거를 염두에 두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런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선거가 있게 되겠죠. 아무튼 새삼스러운 활동이라기보다는 일상적인 정치 활동의 연장선상에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도당 위원장 선거 당시에 공약을 하시면서 위원장직을 한 차례만 수행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것 같은데 예. 무슨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 번 한다고 해서 예, 굉장히 중요한 그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야당 시절에는 이 영남에 특히 대구 경북의 민주당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맡을 수 있는 직책이라는 게 도당 위원장이 어쩌면 유일한 중앙당과의 통로였기 때문에 경쟁이 굉장히 치열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이 현직 도당 위원장이 연임을 생각하게 되면 그 활동을 도민들 앞에 내놓는 것보다 자기 중심의 조직력을 강화하는데 좀 더 관심을 쏟게 되고 힘을 쏟게 되면 기대에 부응하는 활동이 좀 부족해집니다. 그리고 내부 갈등이 더 커지게 됩니다. 이 임기 동안 당원들 또 당 내에 화합과 단결을 만들고 이걸 기반으로 정당 활동을 통해서 성과를 만들려면 연임에 대해서 원천적으로 봉쇄해 버리는 게 내부 단합을 유지하고 또 정당 활동을 통해서 지역민들에게 성과를 만드는 데 훨씬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연임에 대한 통로를 막아버렸습니다. 스스로. 또 앞으로도 그렇게 했으면 또 그래서 우리 당 내부에 이 작은 역량이 흐트러지지 않고 일사불란하게 단결해서 당세가 조금 더 성장하고 또 그래서 다른 정당과 경쟁을 자유롭게 하는 정도로 당세가 성장하게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그런 마음에서 연임하지 않겠다고 공약했고 그렇게 될 겁니다. 네. 집행위원회 구성을 하고 나서 이 총선 체제로 돌입했다라고 이렇게 도당에서 발표를 하신 적이 있는데 그러고 보면 이제 총선도 2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예. 그렇죠.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요? 도당이 총선을 직접 지휘하진 않지만 각 지역위원회 중심으로 총선이 치루어지는데 도당의 역할은 당연히 그 지역위원회를 지원하고 후보를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준비가 다 됐다는 측면에서 이제 총선 체제가 정비가 됐다라고 보고요. 개인적으로 1년 반 뒤에 총선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지역민들에게 오히려 부탁드리고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지역의 오랜 숙제와 현안을 누가 더 잘 풀어갈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누가 더 유능하냐 당장의 현안을 풀어가는데 이런 기준으로 좀 선택을 해 주셨으면 하고 또 그런 기준으로 평가를 한번 받고 싶습니다. 민주당이라는 이유로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어떤 공약을
들고 나왔는지 또 어떻게 일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관심을 아예 받지 못하는 그 세월이 너무 길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 지역민들이 오랫동안 바라고 있던 수건이 있습니다. 또 당장의 현안이 있습니다. 누가 좀 더 잘 풀어가는가 하는 것을 냉정하게 한번 평가를 받고 싶다. 또 그런 평가를 받기 위해서 남은 기간 동안 좀 치밀하게 준비하고 또 노력하는 뭐 그런 시간이 되도록 하겠다. 또 그런 준비를 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예. 뭐 방금 하신 말씀은 2년 뒤에 공식적으로 나서겠다는 거를 밝히신 것 같은데. 예, 지금 뭐 제 위치에서 출마하지 않겠다 하면 좀 우스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 총선을 전제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뭐 민주당 중앙당에서 동북아 평화협력위원 특별위원회를 만들고 거기 뭐 위원으로 선임되셨다고 들었습니다. 예, 동북아 평화협력 특별위원회가 어떤 곳이고 어떤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지 설명 좀 해주시죠. 동북아 평화특별위원회는 남북과 중러일 같은 이런 동북아 국가의 교류와 협력 또 국가 간의 협조 증진을 목적으로 민주당이 설립한 위원회입니다. 특별위원회입니다. 국회의원 19명과 원외 인사 11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동북아 지역의 평화 정진 또 교류 협력 정진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동해안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경제 교류나 문화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면 우리 포항과 같은 이 남한의 이 한국의 동해안 지역은 새로운 기회가 열립니다. 그런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겠다는 생각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남북 경제협력위원회를 맡고 있었던 송영길 국회의원과 꾸준히 교류하고 또 포항을 방문하도록 만들어서 영일만항의 활용도에 대해서 협의도 하고 또 우리 포항의 가능성과 북방 경제가 열렸을 경우에 그 잠재력에 대해서 여러 가지 토론도 하고 강의도 듣고 했습니다. 그런 연장선상에서 개인적으로 동북아 평화협력 특별위원회가 구성될 때 꼭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중앙당에서 이 위원회를 만들 때 참여를 허락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이런 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북방 경제 협력 그리고 동북아 경제 협력이 정진이 되면 그런 과정에서 그런 환경 속에서 포항의 가능성과 기회를 키워나가는데 또 그런 기회를 잡는데 포항이 한번 역할을 해보고 싶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뭐 동북아 평화협력특별위원회 위원뿐만 아니라 대경발전특별위원회에도 또 다시 뭐 속하셨다고 예. 들었습니다. 제가 대경발전위원회도 한번 소개 좀 예. 해주시죠. 우리 대구 경북에는 뭐 지금은 대구에 현역 국회의원이 지역구 국회의원이 2명이 있는데 김부겸, 홍일학. 경북에는 아직 지역구 국회의원이 없습니다. 민주당 소속에. 그래서 국회를 상대로 하는 지역과 이 국회와의 소통 창구가 여당 입장에서는 매우 부족합니다. 그래서 민주당 차원에서 대구 경북 지역의 목소리를 집권당과 국회에 반영하는 통로로서 대구 경북 특별위원회를 국회의원 20명 또 지역 원내위원장 10명으로 구성을 했고 저는 그 위원회 간사를 맡게 됐습니다. 공교롭게도 내일 그 첫 번째 회의를 국회에서 합니다. 대구시와 경북도가 참여하고 대경특위가 참여를 하는데 2019년도 예산 협의를 주 내용으로 합니다. 이제 국회에서 예산 국회가 시작이 되는데 대구 경북 지역 예산을 지킬 건 확실하게 지키고 또 정액이 필요한 사업이 있다면 그렇게 노력하고 또 새롭게 국회 심사 과정에서 새롭게 편성이 돼야 될 예산이 있다면 반드시 반영이 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대경특위이죠. 거기서 간사 역할을 맡게 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다른 뭐 직책보다 아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네, 뭐 내일 회의에서 예산 협의가 뭐 예정돼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대구 경북 지역에 예산이 홀대받지 않도록 열심히 역할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홀대가 아니라 오히려 뭐 특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지역 포항 지역 현안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며칠 후면 이제 포항 지진이 일어난 지 1년이 됩니다. 예. 하지만 아직도 구호소를 벗어나지 못하는 주민들이 남아 있고 또 지열 발전소 원인 논란 문제가 아직도 마무리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뭐 입장과 대책이 있으면 한 말씀해 주시죠. 그 지진과 관련해서는 초기 대응에 대한 평가는 정부를 중심으로 해서 포항시가 상당히 신속하게 적절하게 잘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임시 대피소를 만들고 피해 주민들을 이주시키고 하는 과정에서는 굉장히 신속하게 잘 대응을 해왔다고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지금 대피소에 남아 있는 분들은 한미 장관 아파트 주민들 중심으로 일부가 남아 있는데 이건 이 피해 평가, 이 주택에 대한 평가가 전파, 반파, 소파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주민들이 그 평가를 수용하지 않는 문제입니다. 주민들이 볼 때는 주택 피해가 더 심각한데 소파로 판정을 했기 때문에 주민들이 지금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은 피해 평가를 하는 과정에서 좀 미숙했던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어렵게 문제가 꼬여 있는데 계속 해결할 수 있는 타이밍을 놓쳐왔습니다. 이건 이 시가 이 평가를 주민들하고 어떤 식으로든지 다시 할 필요가 있는데 법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계속 노력하고 있고 주민들하고 또 시하고 소송까지 가고 있는 것 같은데 또 하루빨리 소송 결과라도 나오면 뭐 그걸 기초로 처리할 수 있으니까 소송 결과가 좀 더 빨리 나올 수 있도록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지진 문제에 대한 쟁점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지진의 원인이 자연 발생적인 지진이 아니고 흥해 인근에 있는 지열발전소가 원인이라는 이 의심 내지 추정, 짐작 그리고 굉장히 이 지진발전소가 흥해 지진의 원인일 수 있다는 개연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학문적인 그 연구 결과로는 굉장히 설득력이 있는 상태에 도달해 있고 지열발전소가 원인이 아니라는 논리도 있긴 하지만 굉장히 지열발전소가 원인이라는 것에 비하면 좀 약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원인 규명이 빨리 돼야 됩니다. 이 산자부를 중심으로 해서 25억이나 들여서 지금 지열발전소가 원인인가에 대한 이 조사를 진행하고 있고 이번 달에 중간 결과가 발표되고 내년 2월에 최종 결과가 발표됩니다. 이 지진의 원인을 지열발전소로 인정할 건가 말까는 이 결과가 빨리 나와야 됩니다. 행정이 뭐 임의로 이게 원인이라고 이렇게 인정할 수도 없는 노릇이기 때문에 이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책임이 어느 정도 또 어디에 있는가가 분명해지게 될 겁니다. 그래야 남은 문제가 빨리 해결이 됩니다. 남은 문제라고 하는 것은 자연재해일 경우에는 이 주택에 대한 피해와 공공기관에 대한 피해는 정부가 해주는데 상가나 기업, 뭐 교회, 사찰 또는 뭐 사설 유치원 이런 데는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열발전소가 원인이라는 게 어느 정도 확인이 되면 소송을 통해서든 특별법에 의해서든 그런 상가나 자연재해의 지원 대상이 아니었던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길이 열리게 되니까 빨리 원인에 대한 이 조사 결과가 나와야 되고 그걸 촉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늦어도 내년 2월 전에는 그 결과가 발표가 되니까 그 결과를 기다려 보면서 향후에 대응을 해나가야 될 거라고 봅니다. 네. 한러 지방협력 포럼이 지금 포항에서 곧 열릴 걸로 되어 예. 있습니다. 이번 한러 지방협력 포럼이 갖는 의미와 포항의 미래에 대해서 혹시 생각하고 계시는 게 있으면 한 말씀해 주시죠. 이게 작년에 푸틴 대통령하고 문재인 대통령하고 정상회담을 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지방자치단체와 러시아의 극동 지역의 지방자치단체가 교류할 수 있도록 하자는데 합의를 했고 네. 그런 교류의 장으로서 한러 경제협력 포럼을 만들기로 발족하기로 했습니다. 그 한러 지방경제협력 포럼 발족식이 내일부터 3일 동안에 다양한 형식으로 또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포항에서 그 포럼이 발족하게 됩니다.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이 한국의 광역지방단체 17개와 러시아의 극동지방자치단체 장들의 이 정상회담과 같은 그런 성격의 포럼입니다. 이게 포항에서 열린다는 것은 최초로 이 포항이 그만큼 이 극동 지역에 또 동북아 지역 지방자치단체 교류 과정에서 비중이 있다는 겁니다. 또 그동안에 우리 포항은 동북아 자치단체 협력기구의 사무국을 이 포항에서 유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방자치단체 간의 국제교류의 중요한 위치를 포항이 차지하고 있고 남북, 한중, 러시아, 일본까지 이 동해안을 중심으로 만약에 이 협력이 확대가 되면 이런 포럼이나 또 협력의 사무처가 포항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지역 협력, 국제 간의 지방자치단체 협력의 많은 기회를 우리 포항이 선점하게 될 수 있다고 봅니다. 포럼이라는 건 단순한 회의에 불과하지만 이런 회의를 통해서 이 동북아 경제협력의 중심지가 우리 포항이라는 것을 대외적으로 또 국제적으로 선언하게 되면 또 선점하게 되면 앞으로 북방 경제를 비롯해서 동북아 경제 협력 과정에서 포항이 그런 기회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위치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외국에서 특히 러시아에서 많은 외교관들과 또 러시아 극동 지역에서 많은 분들이 오는데 잘 맞이하고 또 포럼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서 그런 기회가 우리 포항이 선점할 수 있도록 만들었으면 좋겠고 그런 과정에서 충분히 또 협력하고 있습니다. 또 정부에게 또 청와대 대통령이 포항에 오면 남북 협력이나 또 동북아 협력 과정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에 관한 협조나 정부의 지원을 해달라는 요구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포럼을 통해서 좀 더 가시화되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또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경북 도민들과 포항 시민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마디 마무리해 주시죠. 우리 경북을 비롯해서 포항, 구미 같은 이 대한민국의 근대화 산업화를 이끌었던 경북의 도시들이 정말 어렵습니다. 지금 이 제조업을 중심으로 하는 성장 동력이 꺼져가고 있는 이 시기에 우리 도민 여러분들께서 여야를 가리지 말고 필요한 정당 또 필요하다면 뭐 진보와 보수 여야를 가리지 말고 지역 발전의 도구로 또 지역의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도구로 써달라. 민주당뿐만 아니고 여야를 가리지 말고 골고루 균형 있게 써달라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지난 지방선거에서 경북이 기울어진 운동장의 기울기가 많이 평평해졌습니다. 이제 평평한
정치 환경을 좀 만들어 주시고 이 운동장을 만들어 주시고 그 운동장 위에서 여야가 또 진보와 보수가 자유롭게 또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민주당을 좀 더 애정을 가지고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바쁘신 일정에도 이렇게 초대석에 나와주신 허대만 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